오늘 다뤄볼 가수는 마마무입니다. 제가 방송 전 예상했던 순위는 1위였어요. 마마무는 현재 퀸덤에 참가한 모든 가수 중에 가장 활발하게 현역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이기도 하고, 이미 음원 성적이나 인지도, 팬덤, 어느 부분도 크게 아쉬움이 없는 팀이에요. 특별한 공백기도 없이 현재 잘 나가고 있는 마마무가 이번 퀸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정말 크지가 않았어요. 이미 다양한 시도를 많이 했었고 시장성도 이미 검증을 받은 마마무이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새로운 실험을 하거나 모험적인 무대를 할 이유가 없고, 또는 이 방송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팬들을 늘릴 수 있는 선택지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히려 모두가 1위를 할 거라 예상을 했는데 만약에라도 1위를 못한다면 아마 그때는 돌아오는 리스크가 훨씬 더 컸을 거예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슈퍼스타 K나 프로듀스 101처럼 아직 연습생들이나 아마추어들이 나서는 그런 대회가 아닌 현재 현역끼리 맞붙는 프로들의 대결이에요. 이 차이는 마치 고려대 축구부와 연세대 축구부의 대결처럼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 예상이 안 되는 결과라기보다는 다 같은 프로지만 프로축구의 경기들처럼 레알 마드리드라는 강력한 우승보를 두고 여기에 다양한 챌린저들이 도전하는 양상으로 흘러갈 거라 예상했어. 실제로 담당 PD의 인터뷰를 읽어보면 퀸덤은 프로그램 기획 의도부터가 치열한 순위 싸움을 위한 방송이라기보단 선의의 경쟁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어떠한 부분에서는 다소 잔인하게 비춰진 큐시트 순서 정하기도 특별한 논란이 되지 않았고, 또 악마의 편집도 딱히 없었어요. 물론 밝힘이 있었지만 이는 담당 PD의 말처럼 6팀 모두가 서로의 페이스메이커였고 웃으면서 끝나서 다행이다라는 말에서 느낄 수 있듯이 실제로 촬영장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마무는 아마 이 프로그램을 경쟁을 하기 위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기보단 좀 더 예능 프로그램으로 임했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이 예능 프로그램의 타겟은 오직 마마무의 팬들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 퀸덤에서 마마무의 모든 무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전략은 바로 콘서트였다고 생각해요. 콘서트는 가수와 팬들 간의 축제장이지만 한편으로 그곳에 가보지 못한 사람들에겐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에요. 마마무는 그동안 쌓아온 콘서트 내공을 이번 퀸덤이라는 방송을 통해서 모두 보여주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마무의 첫 번째 무대인 데칼코마니부터 마마무가 가장 잘하는 것, 그리고 마마무가 가장 마마무다울 수 있는 마치 자신들의 콘서트 오프닝 무대처럼 준비를 했어요. 두 번째 무대인 굿럭은 마마무의 콘서트 속 멤버들의 솔로 무대처럼 각자의 개성이나 캐릭터를 보여주는데 좀 더 포커스를 맞춘 마치 특별 무대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무대인 I Miss You는 좀 더 노골적으로 이 모든 것이 팬들을 위한 무대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무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마무는 이 무대에서 어떠한 참가자들보다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주목받으려 하기보단 이 무대를 통해 팬들에게 감사함과 진정성을 전하는 것에만 집중한 그런 무대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무대, 우린 결국 다시 만날 운명이었지. 이건 그냥 경연이라기보단 라이브 무대를 찾아준 팬들과 함께 원없이 즐기는 무대였다고 생각해요. 퀸덤의 마지막 무대이기도 했고 관객 호응도 계속 유도하면서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신났을까 하는 생각만 들게 하는 무대였어요. 이렇게 마마무는 이번 퀸덤을 통해서 기존의 팬들에게는 감사함을 전하고 그동안 자신의 콘서트에 오지 못한 또 다른 팬들에게는 방송을 통해서 마마무의 콘서트를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마무의 무대에 대해선 크게 리뷰할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이건 마마무가 특별히 무엇을 못했다거나 하는 이유가 아니라 오로지 이 무대들은 팬들을 위한 무대라는 명확한 목적에 따라서 준비된 무대였고 여기에 결과는 그냥 덤으로 따라온 거라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팬들에게는 콘서트를 보는 것처럼 만족스러운 무대가 되겠지만 그 외에 누군가에게는 마마무라는 기대치에 비해선 새롭다거나 혹은 신선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조금은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마마무가 단순히 이것 때문에 이번 퀸덤에 출연했을까요? 사실 무대만 봤을 땐 충분히 팬들만을 위한 출연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만 실제로도 그럴까요? 우선 기록만 봤을 때 마마무는 현재 한국 시장에서 정점을 찍은 팀이에요.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팀들처럼 숨은 원석을 발견하거나 신선함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가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취지랑은 애초에 맞지가 않는 팀이에요. 이미 잘하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선하다고 혹은 새롭다고 표현하는 것은 어쩌면 올바른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뿐 아니라 마마무는 앨범을 발매하면 1위를 찍고 방송을 원하면 어떠한 프로그램이든 출연할 수 있어요. 음악적으로 누구를 설득하거나 특별한 평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심지어 대놓고 누구라고 할 만한 특별한 경쟁자도 없어요. 그저 마마무는 마마무일 뿐이라는 표현처럼 어쩌면 한국 시장에서는 마마무가 더 이룰 것이 크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마무의 미래, 마마무의 다음은 어디일까요? 저는 마마무의 다음 스텝은 세계가 될 거라 생각해요. 이미 지난번 프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신곡 우린 결국 다시 만날 운명이었지, 이 곡은 철저하게 해외 시장을 노리고 만들어진 음악이에요. 어딘가 외국말처럼 들리는 한국말 가사와 따따따따와 같은 포인트, 싸이의 그리고 BTS의 와 같은 파트들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비언어적인 요소들은 한국 가수들이 낯선 해외 활동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어쩌면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노래 역시 이를 적절하게 벤치마킹을 한 음악이었기 때문에 파이널 무대 이전 프리뷰 영상에서도 어느 정도는 확신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실제로 이미 마마무는 해외에서도 인지도를 착실하게 쌓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전부터 일본, 대만 등에서 투어를 한 적이 있고, 지난 앨범 화이트 윈드는 공개와 동시에 아이튠즈 송 차트 부분 총 21개국에서 탑 5에 올랐고, 미국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에서도 2위를 차지한 적이 있어요. 현재 마마무의 영상은 영어, 러시아, 루마니아, 베트남, 스페인, 인도네시아까지, 아니 심지어 히브리어까지 번역돼서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에 특히나 해외 구독자가 많은 엠넷이 만든 퀸덤까지 붙는다면 아마 더할 나위 없겠죠? 그리고 여기에 퀸덤이 끝난 직후 마마무는 정규 앨범 2집 마마무 멀티버스를 예고했어요. 우승 베네핏인 엠넷의 단독 컴백쇼라는 이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정규 앨범 타이틀, 이건 정말 처음부터 다 계산된 회사의 치밀한 마스터 플랜이라고 봐요. 회사 입장에선 이번 퀸덤을 나가기 전부터 미리 득과 실을 전부 따져봤을 거예요. 이미 잘하고 있는 마마무가 혹시라도 이번 프로그램에서 출연했다가 주목도 못 받고 돌아온다면 그것은 가수와 회사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오는 몫이기 때문에 정말 순수하게 팬들만을 위한 목적으로 절대 출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어느 정도 마마무가 우승 경쟁을 할 거라 예상을 했고, 행여라도 우승 시 단독 컴백쇼라는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사전에 앨범 제작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이번 퀸덤을 진행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정말 마마무니까 가능한 전략이었다고 봐요. 실력적으로나 팬덤적으로 항상 평균치 이상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순위를 기록할지 나름대로 가늠하면서 무대와 앨범을 동시에 준비했을 거예요. 행여나 변수가 생겨서 우승을 못하더라도 현재 이 프로젝트에는 문제가 없도록 이미 장기적인 대안을 준비해놨을 것이고, 앞서 말한 것처럼 우승은 그저 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마무뿐만 아니라 실제로 모든 회사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전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의 순위를 미리 예상하고 들어갔을 거예요. 이것은 화제가 될 것이다 혹은 안 될 것이다, 이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두지 못하면 골든타임 시기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는 사전에 중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미리 계획하고 방송에 출연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라이언 무대가 마치 화제가 될 것을 미리 예측하고 뮤직비디오까지 준비해둔 것처럼 마마무 역시 그에 맞게 전부 계획을 맞춰둔 거라 생각해요. 정말 무섭지 않나요? 엔터라는 게 이렇게 철저한 계산하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경연곡 우린 결국 다시 만날 운명이었지는 정규 앨범의 첫 번째 트랙이고, 이미 영어 제목인 데스티니라는 타이틀처럼 각각의 유니버스 못지않게 퀸덤과 이번 마마무 멀티버스와의 직접적인 연결을 예고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번 퀸덤은 마마무 멀티버스의 첫 출발점이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마마무 멀티버스라는 앨범이 마마무의 커리어상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 전환점은 전 해외 활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이번 앨범 컨셉인 다중우주를 뜻하는 멀티버스처럼 우리가 알던 마마무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의 마마무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마마무가 해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전 화사가 핵심 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화사는 마마무 멤버 중 해외에서 가장 높은 트래픽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나 미국에서는 마마무보다도 화사의 트래픽이 더 많이 나오기도 해요. 보컬적으로 화사가 현재 팝 시장에서도 잘 어울리는 소울풀한 보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앨범은 화사의 비중이 크게 올라간 그런 앨범이 될